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의 그 폭이 지금 뭐 1% 안팎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이렇게 돌아서고 지금은 다시 또 매도로 보이는데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9천억 원 넘게 매도를 보이면서 기관이 오히려 이 수급에 좀 주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1%대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상위 20위권 내에서도 지금 일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심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이거 찐반등이야? 네. 뭐지? 데드캣 바운스? 뭐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약간 좀 극적인 V자 반등을 원하긴 했는데 오전에는 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좀 오후로 힘을 붙이다 보면은 코스피에서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다음 날 어제였죠. 반등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생각한다면 오늘 사실 이 정도 반등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절반 정도는 올라야죠. 어제 하락한 거 대비해서. 근데 이제 오전장 지금 1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조금 더 수급의 방향이 좀 외국인이 확실하게 이제 매수로 돌아선다라는 걸 보면은 점점점 반등에 대한 그 폭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고민 많으시잖아요. 세미나 홍보 잠깐 좀 드리고요. 오늘의 상승 요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는요, 여러분들 좀 특별하게 저희가 3프로 고객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위해서. 을포만 드리고 정확한 내용은 요분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전국 순회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다음 자산 전략은 무엇일까요? NH투자증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전국 각지로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7월 21일 대전이고요. 22일 부산이고요. 23일 대구로 갑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도훈 씨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Private Wealth Summit. 서밋입니다. 웰스. 서밋. PWS라고 네. 저희가 부르도록 할 무슨 텐데요. 뜻이에요? 저기 프라이빗하게 우리 자산을 서밋 좀 해보자. 정상에서 좀 저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부자들이 모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건강해지는 자산이 건강해지는 그런 여분께 서밋이라고 물어보면 되지. 제가 뭐 전자사전도 아니고요. 자, 우리 상승요정 박지훈 부장님께 요 뜻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석이 완벽했나요? 프라이빗하게. 좋습니다. 우리의 웰스. 네, 대한민국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번에 3프로 고객님들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흉흉하잖아요. 네.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도 사실 왔다리 갔다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맞아요. 나의 소중한 이 자산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7월 21일 그리고 22일, 23일 뭐 가사 노래 제목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네. 느낌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 하나 보여주시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방금 아주 잘 말씀 주신 Private Wealth Summit이라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선택. 얼마 전에 우리 백창규 부장님 우리 또 천재 오빠 인도 천재 나오셨죠. 분위기 예. 되게 좋았잖아요. 네. 요런 분들의 아주 기라성 같은 백창규 예, 이번에 또 우리 스피커를 센터장이 계시고요. 소개를 하자면 이 조동철 교수님 아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NH에서는 오태동 본부장님, 그다음에 네. 백창규 부장님, 그다음에 성현정 센터장님이 그리고 NH에서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실 건데 네. 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신청 URL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 아마 서울뿐만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전분,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대구분 계시면 호텔에서 이번에 다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모십니다. 네. 우리 고급지네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건데 네. 일단 조동철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 지금 우리가 7월과 10월에 금리 인상, 명목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한국 경제는 금리 인상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AI 관련된 이 산업혁명 관련돼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그다음에 오태동 본부장님은 과연 대한민국 부자들 물론 선진국에 대한 부자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이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어떻게 짜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을 한번 오픈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소 실무단에서 우리 백창규 부장님이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글로벌 전략, 국내 전략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 베타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안정을 좀 더하는 그런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 성현정 센터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2시간이 아주 빡빡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할 것 같아요. 타이트한 이 네. 내용을 여러분 이 장소에서 편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박지원 부장님 가시죠 현장으로? 가야죠. 예, 인사 말씀드리고 네. 네, 여러분 오시면 또 아마 진행도 하실 것 같고요. 90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시죠. 맞아요. 네, 힘든 와중에 이럴수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투자 인사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물론 하나의 또 참고 또 세미나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여러분 무료고요. 우리 지금 PD님이 링크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찾으시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맞아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가 링크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클립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줄 테니까요. 이것도 네. 선착순이니까 보시는 대로 빨리 해당 관련한 지역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참 요즘에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드는 마음은 요즘에 굉장히 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요? 아, 왜요? 투자를 할 때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나도 털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빠졌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땡겨서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 조급한 마음이 조금 제가 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그냥 요 코앞만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일 건데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그냥 많이 듣던 격언 좋은 주식을 보려면 그 회사의 실적을 확인하고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면 된다. 삼성전자 성장 가능성 좋아. 세계 1위야. 근데 주가는 이래. 그러니까 너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와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 아직 실시간에서 서울은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네. 7월 20날 저희 또 NH 본사에서 물론 다 주제는 다르긴 하지만 네네. 이번에 전력기기라든지 유틸리티 섹터 세미나 하니까 7월 20일 날은 곧 NH 본사에서 한다는 그건 점. 또 신청하실 네, 수 그 있는 URL 신청 아마 이제 조만간 오픈될 거니까 네네네. 신청하시면 다시 돼요. 안내 드릴게요. 내일 안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장표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 그림이 항상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도 마이크론 실적 그다음에 터보컨트 이슈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회색 색깔이 반도체에 대한 단기 순이익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반도체 주가예요. 네. 지수인데 항상 이렇게 흔들렸다는 점이죠. 흔들렸다는 점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어닝이 올라오니까 다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도 뭐 유가 $100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그걸 다 극복했던 거는 결국 어닝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이제 여기서 쭉 올라오면 파란색 선이 이렇게 많이 괴리율이 좀 있죠. 이격도가 벌어졌죠. 네.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 걸음한 거죠. 제자리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은 다음 방향이 중요한 건데 어제 이제 시장을 딱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 보고 지금 허재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이런 상황 같아요. 일단 89조 4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스트릿 컨센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92조에서 93조 사이였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약간의 스마트 머니들은 생각보다는 3, 4조 빠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있었고요. 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오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톤이 조금 다운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좀 줄였고요. 하향하는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윈터 이즈 커밍으로 유명한 또 외부 또 일부 모건 또 스탠리? 증권사들은 또 다시 한번 물론 뭐 잘 상품적으로는 잘 판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하드웨어를 좀 팔고 약간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노이즈는 좀 발생했다라는 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일단 영업이익률을 80%를 찍었고 네.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 70%인데 충당금 이슈가 있으니까 15조에서 20조라고 퉁치면 영업이익률은 그거 만약에 충당금 빼고 나면 한 74%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만큼은 못하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까졌던 이유는 뭐냐면 6월에 HBM 물량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범용 D램은 마진이 그래도 10%가 되죠. 근데 HBM 같은 경우 6월에 나간 물량들은 마진이 한 6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70% 정도에서 70%, 75% 정도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론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섹시하지 못하네라는 부분들도 좀 일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건 D램 가격에 대한 3분기 성장에 대해서는 15에서 20% 비트할 것이다라고 보지만 4분기 D램에 대한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은 한 자릿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사도의 측면에서 뭔가 가파르다가 조금 각도가 눕네라는 거에 대한 노이즈가 좀 발생한 거죠. 네.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그리고 사실 쇼감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잡으면 더 그만큼 배수가 늘어나는 만큼 하락 속도 좀 빨라지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쇼감마 이슈도 좀 일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오늘 아침에 15분 만에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이 툭 튀어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약간 외국인들은 약간 헐리우드 액션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량을 일부 한 2천억 받아내다가 다시 좀 매도로 좀 전환된 상황 같긴 네. 하거든요.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좀 와서 네.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오늘 상승 대열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 흐름을 다시 돌아가면 네. 어제는 롱숏 전략을 일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같아요.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UBS에서도 어제 블룸버그 내용 기사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하이닉스 신규 ADR을 매수하고 서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주를 매도를 하고 네. ADR 곧 금요일 밤에 상장하고 있는 ADR에 대한 매수 이렇게 접근하라라고 조언을 글로벌리에서 일단 내러티브가 형성됐던 네. 거죠. 왜 그런 논리가 있었냐 하고 보면 오른쪽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냐. 그러니까 TSMC의 사례를 보통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15에서 20%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ADR을 가는 게 맞다. 물론 지금 TSMC ADR 같은 경우와 지금 본토의 TSMC 주가를 보면 긴 시기열을 보면 거의 괴리율이 좁혀져요. 맞춰지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상장 이슈가 불거졌을 때 딱 주가를 까보면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SK 하이닉스 ADR 상장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해서 일단 아비트리지 매매 전략을 취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흐름들도 사실은 있어졌고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또 불편한 사실이 토큰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토큰 가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토큰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번스의 역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이 다운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의심을 하게 됩니다. 토큰 가격, 토큰을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네. 근데 토큰 가격은 고점 대비 지금 20%가 빠졌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전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AI라는 이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누가 네.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학생들. 뭐 본인도 네. 쓰시나요? 저도 많이 씁니다. 저도 근데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방송 나갈 때마다의 어떤 기사 브리핑 같은 것들은 거의 AI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장인들은 본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뭐 AI 관련된 산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근데 진짜 많이 AI를 쓰시는 분들은요. 학생입니다. 학생분들. 네. 요즘에는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들과 어떤 뭐 논문을 그대로 AI한테 야 논문 써도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뭔가 어떤 학습에 대한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AI 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전 글로벌리 방학입니다. 아, 방학 때문에 또 사용량이 줄어드나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토큰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 인위적으로 물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비싸서 못 샀던 대기 수요자들이 좀 떨어졌네.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사용해 볼까라는 대기 수요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학사 일정으로 보면 한 8월에서 9월이 되면 다시 학생들은 학교에 복귀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토큰 가격의 고점 대비 20%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화들짝 놀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지금 글로벌리 저희 NH 투자증권을 포함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TP 뭐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접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우리 한국의 증권사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지금 다운 시킨 것도 있고, 네. 물론 NH는 아직 삼성전자 목표가 53만 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목표가 400만 원에서는 전혀 아직은 투자 의견 변화는 없는데, 요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투자 의견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기민하게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까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주사위는 누구에게 던져졌냐면 빅테크들에게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이슈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TSMC 매출, 6월달 매출도 중요하고 또 TSM 전체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저기 하이스켈러에 대한 실적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보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메타는 1분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메타 안 좋았습니다. 마소 안 좋았습니다. 그럼 누가 좋았어요? 구글. 아마존, 구글은 구글, 네. 알파벳은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한 4개 기업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둘은 안 좋았고 둘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그리 합쳐서 그다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전망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 캐펙스 투자 흐름에 대해서 뒤로 후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고, 그 확률은 한 전 8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실적에 대한 뭐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도 7월 말에 잡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입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흐름들은 되게 긍정의 톤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철도부터 시작했었습니까? 뭐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철도혁명, 그 다음에 PC, 인터넷, 그래서 지금 AI 토큰 경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당시의 공통점은 엄청난 장기 사이클의 캐펙스 투자였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정부와 함께 나서는 사이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업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개별적인 뭐 사이클을 주도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고, 정부와 함께 나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런 노이즈가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누가 탈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요단에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부정론자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캐펙스를 늘린대. 근데 다음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질문하는데 저희는 조금 여기서 발을 빼겠습니다라는 톤이 나오면 네.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는 또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수요가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노이즈가 발생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는 캐펙스 투자를 왜 하이퍼스케일러만 하냐에 대한 너무 그쪽만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 단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데이터 센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기업들만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고점 탈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간의 문제인 거지. 약간의 여러분들 좀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급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어쨌든 노이즈는 발생을 했다. 그리고 부정론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정론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심론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이게 팩트니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좀 불편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100m 달리기를 어떠한 것 없이 그냥 직진으로만 저 꼬린 지점까지만 무작정 달리기만 했던 이 반도체 업황이라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는데 5개, 6개 허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0m 허들 달리기 느낌으로 지금 앞으로 정주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너무 제가 얘기만 해서 우리 사실 박지훈 부장님이 방송하시기 전에 자료를 네. 먼저 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자료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변수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낙서라고 쓰시는 흔들리는 반도체 이 내용도 그렇고 바로 위에 언젠가 올 하락장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 하락장 분명히 뭐 오르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요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제 저는 뭐 3%에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데서도는 얘기 안 하고 싶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일단 제일 먼저 욕하는 게 증권사 직원 같아요. 에이 증권사 직원 또 왠지 뭔가를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얘기하다가 주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저희가 당황스러운 거는 어닝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주가는 빠지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막말로 농담 삼아 배터리 아저씨 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뭐 좋은데 사실 좋은 기억이 그때는 없죠. 실적이 네. 찍히는 구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시장에서 현장에서 많은 미팅 어제도 사실 블랙록이 오셔가지고 블랙록 매니저들하고 미팅도 좀 했었고요. 네. 또 국민연금 관련돼서 현재 어떤 전략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궁금해요. 여러분 귀뜸을 좀 해드리면 네. 첫 번째 네. 국내 국민연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네. 이게 또 V자 반등 가기에는 여러 또 약간 그것도 사실 확신에 힘이 좀 부족해요. 확신에 들 수는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스에 갇히면 코스피 내에서 이제 실적은 좋은데 지금 괜히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이번 제외한. 주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네. 어제 시장에서 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오늘도 연금이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네, 제가 지금 사고 있어요. 네. 모르겠는데 어제 흐름들 쭉 보면 이번 주 흐름 보면 일단 금융주를 담고요. 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이고요. 어제는 사실은 하이브 같은 엔터도 맞아요. 실적주. 네. 일부 줍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누가 컴백한다던데 그 예전에 그 이슈 많았던 여자 아일렛 미니지님 그 누구죠? 그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 4명 그럼 컴백하는 뭐 거예요? 컴백 이슈도 좀 있는 것 한 같은데. 분이 뭐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지금 이따가 이제 장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박스 하단에 또 밸류에 있는 하이브고 YOY 성장률만 보면 2025년 대비했을 때 2026년 실적이 되게 고무적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은 하이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이브 의장 약간 매니지먼트 리스크 때문에 별로 좋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단언컨대 그냥 실적만 보면 엔터는 못 살 이유는 없겠구나. 근데 어제 엔터 같은 경우도 좀 들어왔고 화장품 데이터 보면
되게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절성 종목이 사실은 화장품인데 네. 지금 수출 데이터 지금 1년치를 쭉 모니터링 해보면 화장품 K뷰티 산업이 계절성 섹터에서 탈락된 것 같아요. 즉 약간 롱 피어리드 그냥 스테디셀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냥 실적주로 거듭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수주긴 하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농담 삼아 주가 빠지면 담배 뻑뻑 피니까 KTNG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예. 있지만 이게 피해 논리로 보면 담배값 인상의 시기도 조율을 정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네. 담배 가격이 지금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뭐 조금 올라가면 당연히 피해 효과 때문에 KTNG 같은 내수주단에서 올라갈 수 있고 네. 수출 데이터, 라면 데이터 보면 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내리다가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러니까 딴 거 안 보고 두 가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어때요? 거기다가 실적 대입했을 때 지금 어때요? 내수주들 어때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에 적용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2분기 잘 나오겠네에 대한 부분들과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소통을 해가지고 괜찮은 종목들 지금 하나씩 종목을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연기금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엔 이슈는 리밸런싱 관련돼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민연금이긴 하지만 급하게 매도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종목 장세에 돌입을 됐으니까 연기금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은 네. 코스피 내에서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박스에 갇히게 되면 그때 다른 쪽에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더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미국 시장이란 나라에서 디램의 익스포저는 1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디램의 저희 대한민국 익스포저는 네. 무려 6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 있는 한국인데 결론은 블랙록 얘기까지 좀 이어져 말씀드리면 네. 블랙록은 철저하게 6대4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 글로벌에서 가장 큰 돈을 만지는 운용사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6대4 원칙은 그냥 주식 6, 채권 4예요. 근데 그 6이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인사이트 뷰는 아직 꺾을 만한 근거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스트리트 컨셉 92조 나올 것 같았는데 89조 나왔습니다. 외국계 운용사들 이거 심각한 변수 등장 빨간불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네, 점입니다. 네. 지금의 그 사이클 트렌드는 그냥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다만에 이 부침에 대해서 그리고 고점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LTA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또 부정론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3분기 4분기 반도체 고점 신호가 만약에 보이면 그 LTA라는 새로운 변수의 새로운 계약 시스템의 그 수요자가 다시 공급자에게 와서 형 나 미안한데 그때 나 LTA 계약서 쓴 거 다시 줘봐. 요거 좀만 수정하자라고 할까봐 지금 노이즈가 발생할까 미리 지금 그게 겁을 가능해요?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LTA를 약간의 계약 한다고 수정, 했다가? 그러니까 정관상 약간 특별 계약으로 해서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그 룸이 룸은 있어요? 남겨놨겠죠. 네네네. 그거는 뭐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미리 걱정. 근데 아직 벌어질 일도 아니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거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닝에 대한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66조잖아요. 64조가 나오면 어떻고 68조가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거. 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3분기 어닝까지는 여전히 우상향이고 지금 전체 대한민국 코스피의 PER이 포워드로 따지면 6.4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가 6점 초반대니까 여전히 지수단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뭐 신뢰성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왜냐하면 포워드 개념이니까 당연히 신뢰성은 100%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PER이 5배 초반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떨어져 온 거잖아요. 포워드 개념이니까 100% 신뢰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정치, 컨센서스 대입했을 때니까 5배 초반이면 사야죠. 사야 되는 영역이 맞죠. 노이즈가 발생할 때 다만 시장에서는
갇혀 있을까봐. 그래도 갇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차트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아직은 60일선 깨지지 않았잖아요. 두 종목 다. 네.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맞는데 올라가려면 그 뭐 일목균형 뭐 여러 가지 차트 재입을 해보면 구름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네. 매물대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뚫으려면 엄청난 뭔가가 필요할 건데 그게 당장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 ADR 관련돼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삼성전자 마찬가지도 삼성전자가요 35만 원 기준으로 직원들 성과급 재원 15조에서 20조를 빼면 그거를 가감하잖아요. 네. 가감하면 지금 주가 28만 원인 거예요. 그 충당금 비율만큼 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충당금 이슈는 이제 1, 2분기를 한꺼번에 털었으니까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는 이만큼의 충당금을 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닝에 관련된 조금 더 룸이 좀 열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다만 중요한 마지막 키는 결국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어닝 7월달 당장 네.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톤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탈락자 없이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저는 그냥 쭉 정주행합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만 확인되면 시장은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변수는 문제는 어저께 시장에서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꿈틀꿈틀 됐고요. 꿈틀꿈틀 됐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내수주. 근데 오늘 보면 내수주가 몰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네. 백화점이 몰락해요. 네. 오늘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많이 이런 빠지네요. 종목들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흔들리면 백화점이 흔들립니다. 처음에 이제 오케이. 백화점주 소비주가 좋았던 그 배경에 이유가? 사실 일부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내수주단 특히 백화점 주식은 역사상 우리가 고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항상 중밸류를 받고 있다가 네.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백화점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다 지금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 먼저 하차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 나이트클럽 이 출입구에서 지금 춤추는 이제 백화점 주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처음엔 무대 중앙에만 있다가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는 언제 나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좀 불편한 거. 즉 차익 실현 매물 압박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이 만약에 매도 물량이 네.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제 사실은 살짝 그 느낌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 흐름들이 과연 이어질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달려 있다. 네. 이게 만약에 박스에 갇히면 다른 종목도로 좀 숨통이 트이는 약간 수급의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다시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14% 하락, 그리고 코스닥도 낙폭이 더 늘어나서 2.5% 하락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장 초반에 계속 매도와 매수를 오가고 있는데 지금은 순매도 규모가 1,100억 정도 잡히고 있고 네. 기관의 매수는 오히려 1조 1,100억까지 더 늘어났고요. 개인 투자들도 현재 1조 가량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변동성 구간 지금 6월, 7월 계속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빠질 만큼 빠진 건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 배수에 대해서 5배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하단은 지금 확보한 건가요? 하단이요? 그게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가 지지대. 제가 이제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래도 항상 리스크는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좀 불편한 게 요게 하나 좀 불편합니다. 어떤 거요? 요 CXMT가 또 7월에 상장을 해요. 상신 메모리. 네. 네, 여기 상장을 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화로 따지면 한 350조 규모 내외일 겁니다. 뭐 적지 않은 규모의 상장입니다. 여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기준으로 보면 D램 MS가요 8%예요.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하면 여전히 아직은 4등이긴 합니다만 요게 좀 불편한 겁니다. 기술 격차가 3년 이상 현재 상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한숨이에요. 3년 이상 벌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HBM3만 진입을 하게 되면 4로 가는 거는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CXMT에 대한 기술력이 어디까지 따라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소소한 매매 전략을 해보면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바닥권 저는 할인율 20% 적용하면 충당금 반영한 부분들 하면 28에서 30만 원이다라는 부분들이고 키옥시아가 7배고 닉스 전닉이 한 5배 초반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 없다라면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의 하향 조정 여부는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7월 말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등등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쪽 보면 확인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여전히 노무라가 지금 저는 계속 노무라 레포트를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노무라가 진짜 한번 세게 쌌잖아요, 이거. 67만 원 썼잖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레포트를. 근데 이때 67만 원 썼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을 76조를 쓴 회사예요. 지금 90조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PBR 5배 적용했었고요. 요런 부분 그때 노무라도 충당금 19조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아직은 이런 토큰 수요라든지 추론 영역에서의 이런 사고 영역에서 나오는 이런 수요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때 부정적 예상은 하지 않는다. 토큰 수요 2030년까지 연 15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니까 저는 네. 전혀 여기서는 노이즈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자사주 발표가 이제 7월 말에 있을 것 같고 물론 요 충당 비용은 어떻게 쓸지 대해서도 얘기하겠죠.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낫겠죠. 왜냐하면 또 괴리율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거 참고하실 저 필요가 괴리율을 있고 언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괴리율이 크다는 맨날 얘기를 좁혀진다고만 상반기 하고. 내내 했어요. 네. 네. 그 2번도 사실은 괴리율 논리인데요. 네. 간밤에 XBI가 또 신고가예요. 미국의 미국의 네. 미국의 헬스케어. XBI 바이오헬스케어인데 ETF 뭐 일라릴리도 반응 좋고 분위기 좋은데 연간 YTD로 보면 플러스 30% 수익이에요. 와. 더 올랐네요. 32, 3%될 겁니다. 네. 근데 코덱스 바이오 ETF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근데 20년 차트를 놓고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이 콜레이션 관계가 되게 밀접 똑같아요. 네. 시간차만 있을 뿐 아. 방향은 백할코만이에요. 같다. 오. 백할코. 근데 2026년만 지금 리버스 버전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워시가 이번에 고용 지표 나오면서 다소 도비시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아이 금리 관련돼서 너무 기우에 불과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9월까지는 워시는 셧다운하우스 할 것 같습니다. 9월까지요. 네, 제가 볼 때,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의 작금에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아하니 워시는 CPI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즉, 내가 여기서 금리 카드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 전혀 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유동성 관점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금리 동결 관련된 관점에서는 그 팩트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주 관점에서는 불편한 매크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다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 흘러갈 거고 다만 국내로 접근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도 뭔가 이 키 맞추고 괴리율이 만약에 간극이 좁혀지는 관점이 들어오면 요 두 녀석의 흐름들이 조금은 좁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 네. 요것도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중국의 6월 굴삭기 판매량이 깜짝 놀랐어요. 35% 왜 내려?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건설 ETF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네. 지금 서울 재건축 촉진이나 데이터 센터 건설 물량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건설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설주요. 생각도 좀 있어서 건설주 괜찮은 흐름이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그 파카, 제가 파카를 되게 좋아해요. 추위를 너무 타가지고 네네네. 패딩. 제가 찢어버릴까 하나 생각하는 패딩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카나다 구스를 찢어버릴까 생각하고 왜요? 있어요. 왜 캐나다 구스를? 캐나다가 잠수함. 하나오션을 선택을 안 해서 조선 쪽이 어쨌든 조선주도 사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고 왜 싶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네요. 캐나다 구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이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라는 네. 제목인데 지금 메이플 시럽도 먹지 마요. 조선주는 절대 포기 못한다라는 관점. 이거는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중공업 저희 탑픽이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보면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다. 연간 상선 수주 목표 대부분 다 달성했다. 하나오션이 좀 부족하.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하나오션이 현재 진도표상에서는 좀 부족한데 나머지 기업들의 지금 현재 우리 7월이잖아요. 연간 달성률이 다 이 정도예요. 네.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의 주가의 흐름은 상선보다는 비상선, 그러니까 약간 특수선, 해양 플랜트, 군함, 엔진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모멘텀이 꽤 있더라. 그래서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조선주 제가 볼 때는 손절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가지고 점, 계신 분들은 말씀드리고 네. 싶고 요거는 제가 볼 때 근데 다만 이거 남아 있는 이 해양 플랜트 수주 이거 실패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네. 지금 진도표상에 나와 있는 요 해양 플랜트 수주가 척척척 맞아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조선주에 대한 매수세도 제법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조선주가 함께 가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가 찍히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건 삼전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섹터라고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 아직 우리 반도체 투톱의 어떤 희망적인 뉴스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지금 이제 음전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기대감이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ADR 관련된 SK 하이닉스 위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질 것 같고 그다음에 롱숏 플레이를 하려는 일부 외국인들은 이미 상존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오늘하고 뭐 목요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외국인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외국인 매도 추세는 계속 이어져 갈 거고 네. 그리고 제가 파생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지수가 얼마죠? 지금 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면 7,600, 7포인트 600, 지나고 네. 있습니다. 네, 7,550 정도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들은 배불리 먹는 구조입니다. 근데 파생 수급상 더 네.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들 수익이 극대화되는 빠지면 상황이에요. 빠질수록 빠지면 네. 빠질수록 파생 쪽에서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네네네네.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10시부터 방송했는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하고 네. 있네요. 네. 그런 근데 부분들.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죠. 네. 장 초반에 3% 넘게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보면 기관계 보면은 금융 투자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ETF 쪽으로 많이 들어오나 봐요. 개인들은 여전히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매도인데 아마 오전에 반대매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쵸. 매매. 오늘 장 초반에 좀 네. 많이 네. 밀렸었으니까. 개인들이 진짜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레버리지 계좌의 특성상 네. 담보비를 못 맞추면 무조건 반대매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나운스를 하고 만약에 기간 내에 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이건 강제 매도가 나가는 거니까 정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중에 어제 이제 블랙록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생이 있는데 맨 뒷줄에 앉아 있는 애가 우등생이긴 해. 근데 미국 애가 아닌데 한국 애가 전교 1등을 하는 거를 혹시 시장 전체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블랙락은 이미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한국물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서
그걸 미국으로 좀 넘겨간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한다라든지 최근에 인기 있는 게 블랙락이든 글로벌리 운용사에 제일 많이 들어온 자금이 뭔지 아세요? 단기 채권이에요. 단기 채권이요. 네, 단기채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식 계좌에서 다시 은행 계좌로 좀 일부 넘어간 것도 팩트. 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못 판 사람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과의 지금 계속 연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고 우리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미 일단 상당 부분을 엑시트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다른 자산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불편해요. 사실. 네. 주식 사서 주식 팔아서 집 샀다는 얘기가 요새 많이 들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탁금 잔고도 줄고 138조에서 지금 120조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의심론자들은 야 이거 봐라 더 이상 개인들 살 돈 없더라 라는 부분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불편하죠. 왜냐 지금까지 시장을 받쳐줬던 주체는 금융투자와 개인 주체였는데 예탁금 자체가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말로 총알이 좀 마른 거 아니야? 총알 떨어진 거 아니야? 네. 못 갖고 오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할 좀 그렇겠지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시장이 또 올라오면 또 들어오고요. 아우. 진짜로. 네. 그래서 예탁금 잔고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를 키 차트와 너무 그렇게 도배할 필요는 없지 않느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탁금 가지고 너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7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V자 반등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노이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후시딘 바르고 상처가 아무를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2, 3주는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네. 다른 쪽의 종목들의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장이 나오면 매우 건강한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기간 조정이면 명확한 분할 매수 전략이 맞고요. 근데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조정에 대한 여부는 이번 다음 주부터 이어질 글로벌리 테크의 실적 어닝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또 전략을 한번 취해 보면 이런 네.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바텀 피싱 들어보셨죠? 바닥에서 사도 물고기를 낚는 전략인데 전 엔터 미디어 바텀 피싱 하자. 특히 엔터. 그래서 요거는 좀 접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 무대 오프라인 공연을 그린 거고요. 네. 요거는 음원 수익을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딱 깔끔하게 그냥 2분기 실적 어때요? 네, 컨센서스보다 상회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요. 코르티스라고 아세요? 네, 알죠. 들어봤어요. 레드. 진짜 역시 아시네요. MG 입니다, 코르티스. MG. 네. 남자 가수죠? 네, 너무 잘. 캐치 아이는 아세요? 캐치 알죠? 미국에서. 네. 그건 알아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트로트가 좋아져서 아, 좋아하시죠. 진짜 트로트가 좋더라고요. 네, 노래 잘하세요. 그래서 엔터 쪽에서 굳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그 그룹들도 알게 됐는데 이것만 보십시오. 2025년에 매출단 이거 단위가 10억 원이어서 2조 6천억인데 올해 4조 넘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3천억입니다. 작년에 500억이었어요. 자, 요런 성장이 나오는 게 어디다? 하이브다. 하이브. 단기적으로 조금 브렉다운 해보면 PER 몇 배예요? 역대 엔터가 PER 20배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매출은 한 1조 좀 넘을 것 같고 YOY는 한 요 정도 성장. 영업이익이 놀라워요. 영업이익이요. 2분기 1,624억 원. YOY 147%. 요것만 보면 그리고 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BTS 공연이라든지 MD 음원 매출이 본격 반영되는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도 바이더딥의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너무 반도체만 주구장창 아침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패널 분들이. 근데 저는 좀 안 보는.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셀트리온도 계속 사 모아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셀트리온이 이전에도 한번 네.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 셀트리온은 워낙 지금 톤이 낮춰져 있고 컨센이 완전 바닥권이에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죠. 계속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 가득하지만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잠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섹터에 훈풍이 들어오면 셀트리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의 부장님 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비중이 반도체가 워낙 크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줄여서 좀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얘기하신 섹터만 해도 조선과 또 바텀 피싱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엔터도 말씀하시고 셀트리온 말씀하시고 여기다가 건설 쪽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요것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장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력기기. 돈도 없어 저희는. 돈 없는 거를 왜 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돈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나 돈 허재무 없어. 앵커 잘못인 아, 그래? 거예요. 현금이 없어. 아니 현금 위주 항상 전력기기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게 반도체랑 좀 불편해졌어요. 네네. 어젯밤 이후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 미국에서 좀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버노바, 버노바도 많이 빠졌고요. 네. 지멘스 에너지 관련돼서 회사에서 약간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좀 중립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른데 조금은 하반기에는 좀 슬로우해질 수 있어라는 약간 반도체를 디스한 것처럼 전력기기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외국에서는 발생을 했다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벌어질 일도 아닌데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그렇게 걱정해서 레포트 쓴단 말이죠. 네. 어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닝이 잘 나오는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라는 것들로. 하지만 저희는 전력기기는 제가 볼 때 실적 장세가 만약에 돌입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좋게 봐야 한다라는 관점인데 허재무 앵커님은 너무 지금 백화점 나발식으로 종목을 퍼터리는 것이 맞느냐.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다 사란 얘기예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십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엄청 그래서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아침엔 투자의 수요일 컨셉은 주식 클리닉입니다. 맞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주식 클리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약간 문어발식으로 이것 좀 퍼뜨려야 됩니다. 이것도 담아야 되고 이것도 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다. 저걸 다 사라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알겠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제가- 투덜투덜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다행입니다. 자동차 질문 되게 많아요. 자동차 사실 많아요. 제가 예. 사실은 7월 말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3세대 버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로봇 나와요? 아틀라스 3세대 버전이 이번에 아틀라스. 공개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내러티브가 다시 불거지는 게 테슬라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이 최근에 전기차 관련돼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모멘텀이 장착이 되면 글로벌리 로봇 관련된 이 밸류체인 종목들도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지금 겁을 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왜? YOY-17%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해도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지금 어닝 쇼크란 말이죠. 네. 근데 다만 안도의 한숨은 이미 답지가 까여져 있으니까 현대차 실적 별론 거 알아. 근데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관점이니까 만약에 그건 이제 퉁치고 그럼 모멘텀이 뭐야? 로봇밖에 없거든. 네. 근데 만약에 테슬라의 이 로봇
관련된 내용도. 근데 문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생산이 몇 년도냐면 202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극복해야 될 게 꽤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로봇으로 뭔가 뭐 어닝이든 실적을 보여줄 만한 게 2028년이니까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번 하반기에 해줘야 될 거는 상장 이슈를 빨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의선 회장이 빨리 손정이 만나서 이거 교통정리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차가 좀 숨통이 모멘텀을. 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박지훈 부장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던 코스피 네. 지수.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의 이 폭이 한 4~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늘 그렇겠지만 한 sap을 보면서 이렇게 경주마로 지내시기보다는 조금 멀리, 그리고 오히려 주식을 덜 보시는 게 더 심신안정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이럴 때는 어플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방송도 만약에 보지 마세요. 믿음의 영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하셨다면 네. 그리고 아,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벌러 가세요. 열심히 이제 벌어야 어쩌면 됩니다. 그것도. 예, 우리 도훈 씨가 자.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해 예. 주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열심히 살러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